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8월 23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비트가 어제 조금 움직였어요. 어제 새벽 이렇게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1시간만 보더라도요, 와, 이 변동성 보이십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요, 야, 무섭습니다 진짜. 와, 횡보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쭉 빠졌습니다. 예, 쭉 빠졌다가 갑자기 또 말아 올렸죠. 이게 어제 불과 오늘 기준으로 이제 아침 7시부터 새벽 사이에 변동이 일어났고요. 이때가 거의 9시부터 7시까지니까요. 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흐르는 상황이 나오다가 쭉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현재 기점으로 보면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그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는 게 가장 큰 이슈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에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비트코인 판에서는 가장 큰 연준 잭슨홀 미팅일 것 같아요. 이 잭슨홀 미팅이 일단은 파월에 말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으로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요. 경제 전망과 향후 금리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연준의 7월 회의록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우려하고 있고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계속적인 줄다리기를 타고 있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가 결국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발 우려, 그리고 유로존, 영국 구매관리자 수와 유가 등이 있겠지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거는 미국 증시와 연준 잭슨홀 미팅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저는 일단은 횡보하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떨어지는 그림보다는요. 그냥 일단 1차적인 반등을 좀 흐르는 그림으로 나오다가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잭슨홀 미팅은 발표 직후에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결국 25일까지 이제 이틀이 남은 상황에서 아마 버티다가 상승으로 저는 기로를 잡고요. 1차적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흐르는 방향으로 저는 현재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정말 중요한 거 남겨드렸어요. 그게 뭐였는지 다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현재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이제 트위터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분은 이제 상방과 하방에서의 일단 하방에 보는 방향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하방을 보는 걸 보면요. 지금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추세를 넘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나왔던 24,000까지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려뒀던 게 어느 정도 예측이 성공을 해서 현재 2,000 조금은 아직 24,000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6,000까지는 밀려난 상황이고요.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이제 관점은 요 방향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지금 현 구간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 상방으로 턴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결국 지금 이 구간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하방으로 턴을 하는 흐름으로 보느냐가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상하방의 트레이더는 각각 나눠져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걸 그래서 덧붙였던 게 바로 이 센티먼트 사이클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상승하려고 했으면 사실 지금 내리면 안 됐었거든요. 결국 이게 상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털어버리려는 흐름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차트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와 현재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거를 이제 토대로 보면 현재 이 박스권으로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이 어버전 구간까지 가려고 하면 이 어버전 구간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빠져야 하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 구간이면 거의 2만대거든요. 이 2만대까지 빠져야 아까 이 보여드렸던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입혀졌던 이 어버전이라는 말이요.
보통 주식에서 많이 쓰거든요. 어느 때 쓰냐면 보통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해서 로스 어버전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내가 얻는 이익보다 갖고 있던 것을 잃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를 가리켜서 행동 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여기 구간을 가면 이거를 거의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버티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결국 지금 보여드렸던 이 어버전 구간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 패닉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 턴을 하는 이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지난 영상하고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제가 방금 전까지 그려드렸던 이 차트 있죠? 이 차트를 잘 보세요. 기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재 정리를 해보자면 8월 25일 날 우리는 잭슨홀 이거 흐름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후에 25일경 맞춰서 다시 결과에 따라 떨어지는 흐름으로 보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버전까지 가려고 하면 여기까지 빠져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게 2만 가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간을 잘 보면 거의 9월, 10월 돼야거든요. 9월 말 10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을 이어줄 수 있는 어벤스 구간을 반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없지 않아요, 진아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까지 가정을 했을 때 반등할 만한 이만큼 반등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좀 점쳤는데요. 첫 번째가 금리. 이게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은데 하나는 인하. 근데 진아님, 인하가 나오면은 하락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하라는 말을 저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인하가 안 쓰냐? 잘 알다시피 인하를 지금 미국에서도요. 인하라는 말을 괜히 썼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잠잠하게 눌러놨는데 다시 튀어나올까봐 겁내고 있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냐면 저는 이게 내년 말까지 갈 거라 보거든요. 내년 말까지 갈 거라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인하는 이슈가 아니야. 그러면 또 뭐가 남냐면 동결. 이제 인하에 대한 거는 이번 나오는 발표에 따라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일단은 하락보다는 다시 상승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시적인 반등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뭐냐? ETF. 제가 지난 시간에 블랙록 진짜 최초로 말씀드렸거든요. 최초로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록이 심상치 않다. 이번 거 왠지 블랙록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관련 뉴스들이 제 영상 후에 막 쏟아졌거든요. 막 블랙록이 이걸 의도해서 매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 되게 많이 떴었어요. 근데 그게 시점을 보면 제가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ETF예요. 근데 ETF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채용이라는 거를 하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이런 자신감이 쓴 뉴스가 나오더라고. 70%라고.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결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미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현물에 대한 전환선도 오늘도 위판결. 오늘도 위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또 밀었어요. 결과를 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계속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다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뭐라 했어요? 요 포인트. 9월 말부터 10월 요때 있죠. 요때가 ETF를 미룰 수 있는 마지막 날짜예요. 자, 다시 휘리릭 감아볼게요. 휘리릭 감아보면 왁구가 딱딱 맞아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만약에 차트적으로도 이 방향이 맞다고 하면 센티멘트 사이클을 유지한 채로 이 구간까지 저점을 깨는 듯이 신용을 주고 여기까지 하락을 시키면 6,000불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정말 패닉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호재를 ETF 승인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휙 감고 눌리고 그 다음
턴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어떤 악재가 터지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게 걸쳐 있고요. 호재가 터질 만한 요소도 굉장히 애매하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거의 1년 보신 분들이라면 코인판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냐 물어보면 ETF 선물이 아니라 현물이다. 왜? ETF는 기관이 들어오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 기관은 지금 같은 블랙록, 이런 기관이 이제 합법적으로 터질 수 있는 터전이 생기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죠. 결국 9월 말, 10월 말에 터질 수 있는 것들 중에는 ETF라는 이슈, 그리고 금리라는 게 좀 껴져 있고, 이 미뤄지는 것도 맥시멈이 10월이다. 10월 이후는요, 법적으로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정해져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잭슨홀에 대한 것도 하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말아올린다고 하면 일단 1년 봉만 보더라도 현재 이 봉이 그 정도까지 밀려 내린다는 거는요, 거의 여기까지 윗꼬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요 정도의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봉이 나오면 그 내년 봉에서는요, 이거를 정말 개정을 해볼게요. 9월에서 10월까지 2만을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윗꼬리가 2만한 거거든요. 근데 10월부터 12월까지 뭘 할 수가 있죠? 되감기를 할 수 있죠. 다시 폭등을 시키면 시간적으로 아다리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남은 1년봉의 시간이 4개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10월까지 2달, 한 달 1.5시간에서 2달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윗꼬리 이만큼 달았다가 나머지 1, 2개월 사이에 현물 ETF 상장을 해서 윗꼬리를 이만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끝나겠죠? 그러면 2024년도에 이 시가 기준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개미들이 가장 많이 털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개미는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세력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2만까지 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 있죠? 공포로 갑니다. 여기까지 지금 뺀다고 가정을 해야 하는 건데 이 가격을 주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가격 오면 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못 삽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바닥인 이상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은 쌍바닥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 듯 말 듯 하면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냥 이렇게 반등을 치고 그 다음 눌림받고 그냥 슉 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만 보시더라도요, 탈 기회조차 없습니다. 탈 시간도 없는 상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 상황에서 내년 4월 있죠. 이 내년 4월 기점으로 인하 시점을 맞닥뜨리면 그 시점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이 다음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요거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이어갔어요. 그만큼 정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다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나리오 보시면 대응 방법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악재 그리고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 그 악재조차도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잭슨홀까지는 사실 트레이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 또한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텔레그램 그리고 멤버십 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유튜브 중에서 저처럼 오픈하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 시드 그대로 공개하고 저는 매수 들어가는 거 기다리고 있고 현금 아직 100%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는 베팅 해볼 생각입니다. 이 아래까지 빠지면 저는 손절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볼 생각이고요.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베팅하기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베팅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통해서 멤버십 오픈했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만 원 이상의 가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만 원 하루 기준으로 2천 원입니다. 아시죠? 하루 기준 2천 원인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건 수수료도 투자를 안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데 2천 원도 투자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멤버십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하셔도 되니까 좀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좀 대응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잭슨홀 미팅을 먼저 1차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브전 구간에 대해서 정말 이 패턴대로 일치를 해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현재 차트와 이 차트만 비교하더라도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하단 구간은 정말 6개월 전부터 저는 그냥 적은 매매라더라도 한 번은 베팅할 수 있는 구간에 베팅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구간이 이제는 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팅을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샌드메탈 사이클 그 후의 이야기와
또 진아님, 그러면 장기적으로 오파 하락이 끝난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이 의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